가장 진통이 심한 인계동 한신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신아파트 재건축이 왜 어려웠나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신아파트는 수원시에서 고층 아파트로서 처음으로 그 재건축하는 단지는 아닙니다. 처음으로 한 단지는 메탄주공 4, 5단지 그쪽하고 같이 했죠. 거기는 무난하게 되고 있는데 한신아파트가 어려운 이유, 고층 아파트인데 어려운 이유는 우선 위치가 주변에 학교가 없습니다. 한신아파트 주변으로 이게 한신아파트인데 이 주변으로 학교가 이 건너편에 있어요. 인계초등학교로 다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좀 없어요. 지하철이. 요즘 지하철이 없으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소형단지예요. 대부분이. 대지 면적은 13,466평인데 아파트는 1,885, 그 다음에 상가는 80개 넘어요. 합치면은 1250세대. 대지 지분당 실제로 10평이 겨우 넘어요. 10평이 겨우 넘으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기부 체납하고 남은 부지는 한 12,000평 되니까 10평이 안 되겠죠. 기부 체납하고 남은 부지가 여기 뭐 녹지하고 그다음에 뭐 도로 등등을 빼면은 용적률 250% 하더라도 실제 분양 면적은 3만 평이 겨우 넘고 3만 평이니까 뭐 33평으로 짓는다면 900세대 나올 거고 그다음에 24평으로 지을 경우에는 한 1200세대 좀 넘을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세대수가 1200이 넘잖아요. 상가고 아파트 소유만 해도 1200이 넘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죠. 1대1 재건축, 완전 1대1 재건축인데 결국 건축비를 본인이 내고 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식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예요. 주로 이제 세대는 59세대, 59, 58 평방미터지고 17평짜리가 대부분인데 17평 갖고 있는 분들, 소유자분들 또는 이것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넓은 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4평을 분양받아도 1200세대 뿐이 안 되고 24평을 분양받아도 뭐 지금 1200세대는 안 되는데 만약 이것저것 따졌을 때 그렇게만 안 될 거라 예상을 해서 대부분이 17평을 분양을 했어요. 395, 112, 87. 또한 이 17평을 분양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 대지 지분 낮은 아파트, 뭐 역세권 아파트면 용적률을 뭐 300%를 받으니 몇백 %를 받으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수원시가 만만하게 용적률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용적률을 기부 체납을 얼마 못하니까 등등 그런 상황에서 250% 뿐이 안 됐어요. 용적률이 250% 뿐이 안 되니까 당연히 더 조그마진 거죠. 옛날보다. 옛날에 17평이었던 것들은 오히려 더 내려갈 수도 있을 정도로 더 조그마지니까 분양 세대가 다 조그만 세대 위주로 59도 조그맣고 실제 84는 57세대 뿐이 안 됐어요. 여기는 33평 이상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걸 분양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이제 84들을 넣고 등등 하면서 했던 상황에서 거기다 부대복리시설, 그러니까 상가도 건축해야 되겠죠. 현재 통보된 그 자료에 의하면 33평 조합원 분양가는 6억 2,676만원, 17평 분양가는 3억 2,668만원. 11평 소유자가 17평을 분양받을 경우 1억 5천만원 정도의 분담금을 제시했으나 이것은 뭐 지금 건축비 본계약을 가지 않았습니까?
아직 본계약을 할 경우에 굉장한 진통이 될 거라 예상해요. 중간에 이게 태형건설이 지금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중간에 롯데건설로 건설사가 변경됐는데, 롯데가 분양 건설 시공을 맡았지만은 많은 분들이 롯데가 건축비를 싸게 해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지만 모든 건설사 시공사들은 절대적으로 싸게 해주지 않습니다. 본계약할 때 굉장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때 분담금이 늘어날지 어떨지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 이런 위치상의 문제, 그 다음에 분담금의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17평을 분양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이 많고 불만도 많고 만족하지 못하고 완공 이후의 시세를 또 높게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분양을 안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는 3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 84 분양 청한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2개가 청산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 세대가 그래도 상당히 늘어서 일반 분양이 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반 분양이 많이 생기면 또 건축비 상승하는 걸 커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일반 분양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건축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분담금이 한참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상계와 친점 세대당 대지 지분이 적은 지역, 단지, 그 다음에 개발 이후에 기반시설이 미흡해서 완공 시세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초소형 위주로 분양받는 지역, 이런 지역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구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2004년도에도 요즘 매매가 1억 7천, 1억 8천 이렇게 매매되고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도 1억 5천, 6천, 1억 2천, 3천 그 정도에 거래돼요. 지금도 2억, 1억 7, 8천 한 20, 30% 정도 올라가겠죠. 거의 30% 뿐이 안 올랐는데, 이 당시에 그냥 뭐 재건축도 아니고 이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영통의 황골주공 20평짜리 아파트도 영통의 황골주공 20평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영통 같은 경우 24평이 많이 올랐거든요. 보통 그 당시에 2억, 2억 2천 했을 때 지금 6억까지 올랐다가 폭등했죠. 한 3배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요즘 폭락을 해갖고 3억 2천, 3천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4억까지 올라왔어요. 그 중에 이제 24평은 나중 문제고 따지지 않고 20평을 따져도 1억 6천, 7천, 8천 정도 거래되는 것이 지금 3억 2천 정도에 거래돼요. 3억 천에서 3억 2천 정도. 그것만 해도 2배 올랐거든요. 그냥 아주 잘못된 투자를 했을 경우에도 2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투자를 해도. 이때 당시에 20평을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24평을 사야 되고. 황골주공보다는 더 좋은 재건축지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16년도에는 당연히 매겨 재개발을 했어야 돼요. 저는 그때 매겨 재개발을 강력 추천했어요. 한신아파트 사신다는 분들도 매겨 재개발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소유자들한테도 그걸 팔고 매겨 재개발을 구입해야 된다. 당시에 저번 분양가가 매겨 재개발이 4억이었거든요. 지금 9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5억이었어요. 전부 다 매개 재개발에 84 아무거나 샀어도 5억이나 올랐다는 거죠. 근데 한신아파트를 사서 20% 정도 올랐다 이 말이에요. 항상 시점에 어떤 것을 사야 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점에는 이걸 사야 되고, 다음 시점에는 이것을 사야 되고, 그 다음 시점에는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시점마다 상품이 달라집니다. 우리 항상 그걸 염려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